남편이 지방 발령간 사이 피어난 로맨스. 시아버님과 단 둘이 지내게 된 며느리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서울에서의 삶은 안정감 있고 모든 게 편했다. 걸어 나가면 카페, 마트가 바로 앞에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늘 시끌벅적했다. 같은 단지에 시아버님도 살고 있었기에 늘 오며 가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자주 얼굴을 뵈러 갔다.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의 집안은 나름 부유했고 여러모로 잘 맞았던 우리는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. 하지만 시아버님의 은퇴와 함께 모든 게 달라졌다. 서울 집은 세를 놓고 대신 근교의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. 그럼 여보 회사 통근은 어떡하고? 남편은 너무나 당연한 얼굴로 말했다. 아버지도 나이 드셨고 한동안은 같이 사는 게 맞지 않을까? 통근이야 뭐 차로 가면 금방이니까.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부쩍 쇠약해지셔서 아버지 혼자 생활하시는 건 아무래도 힘드실 거야.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집은 남편 쪽에서 마련해온 집이기도 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시댁을 따라 이사가기로 결정했다. 서울 근교라고 해도 해질 무렵이면 정막이 일찍 찾아오는 동네. 버스도 드문드문 오고 캄캄한 밤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곳.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이 집에 아직도 익숙해지지 못했다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발령 소식을 전했다. 짧아도 석 달, 길면 반년. 잘 좀 부탁드릴게.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잘 지내고.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생겼다. 이 집에서 나와 아버님 둘만 남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. 남편이 떠나고 첫 주는 너무도 조용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. 아침이면 안개가 내려앉고 저녁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. 아버님의 일정은 늘 한결같았다. 아침 6시 반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고 7시엔 신문을 보며 차를 마시고 8시면 텃밭에 물을 주거나 나무를 정리하시곤 했다.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거실 통창 너머로 마당 정원을 가꾸는 아버님의 모습이 보였다. 도시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.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가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. 특히 남편 없이 넓은 단독주택에 둘뿐이라는 사실이 이런 마음을 더 키우는 것 같았다. 사건은 정말 사소한 스침에서부터 시작되었다. 그날 아침 아버님이 말없이 내 컵에 물을 따라주시며 내 옆으로 다가왔을 때 부엌에서 서로의 팔이 살짝 닿았다. 정말 아주 잠깐 스쳤을 뿐이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며 이상하게 떨리는 것이었다. 아버님도 잠시 멈칫했다. 아, 미안하다. 부엌이 좁아서.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짧은 스침은 내 안에 오래 남았다. 생각보다 오래.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아버님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. 정원에서 나무를 다듬는 모습, 함께 식사를 할 때 반찬을 향해 뻗는 손, 진지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는 옆모습까지. 내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만 향했다. 어느 날 저녁,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. 바깥에서는 천둥이 치고 바람이 요란하게 불었다. 나는 혼자 방에 있자니 너무 무서워 거실로 나왔고 아버님은 혹시나 걱정이 되어 뒷마당을 확인하고 오겠다며
우비를 걸치고 나가셨다. 한참 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닌지 걱정이 들 무렵 아버님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벗으며 들어오셨다. 밖에 비가 꽤 많이 오네. 괜찮아? 오늘은 거실에 좀 더 있다가 들어가게. 몇 달 동안 외로웠던 걸까? 아버님이 무심코 툭 던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서글픈 감정이 올라왔다.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그날따라 아버님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. 평소에도 그다지 대화가 없었던 서로이기에 거실은 빗소리와 정막이 뒤섞인 채로 금세 조용해졌다. 미안하구나. 젊은 너가 날 따라와 이런 시골에서 지내게 하는 게 사실 마음에 늘 걸렸단다. 괜찮아요, 아버님. 혼자 지내는 것도 아닌걸요. 항상 고맙다. 혹시라도 힘든 점이 있다면 이런 시합이라도 들어줄 테니 언제든 말만 해라. 폭풍우 치는 그날 밤, 우리는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아버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. 며칠이 지났다. 겉보기에 우리는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존재를 묘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다. 오며 가며 슬쩍 마주치는 시선, 이전보다 다정해진 듯한 아버님의 행동. 하루는 방 청소를 위해 아버님 방으로 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치자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뎠다. 괜찮아? 아버님은 순간적으로 내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다. 조심해야지.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.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맞잡았던 그 손은 너무나도 따뜻했다.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.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.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다. 요즘 들어 많이 바빠져서 말이야. 다음에 얘기하자.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내 연락 기다리지 말고 그냥 먼저 자. 지방 발령 초반에는 매일같이 영상 통화를 걸었던 남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이 바빠졌는지 그마저도 뜸해지게 되었다. 남편의 얼굴을 본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. 즉, 내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님뿐이었다. 밥을 먹을 때도, 집안일을 할 때도, 시내의 장을 보러 나갈 때도.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연락보다 하루 중 아버님과의 짧은 대화가 마음에 더 남기 시작했다. 이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감정인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? 머릿속이 복잡해졌다. 늦은 밤,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아버님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. 이상하네. 평소엔 늘 일찍 주무시는 분인데.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. 아버님도 나처럼 잠이 안 오는 걸까? 혹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? 그때였다. 방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다.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. 아직 안 자고 있었니? 네,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. 아, 이건 제가 치울게요.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. 아니다. 쓰레받기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.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흐르는 정막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.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. 괜찮아요. 그저 나도 가끔은 누군가가 말 걸어줬으면 하고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. 아버님의 그 말에
숨기고 싶었던 감정을 들킨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아버님은 이어서 말했다.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하는 사이야. 그래야 너 남편도 너도 상처받지 않아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서.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덧붙였다. 힘들 때는 언제나 말하렴. 난 여기 있으니깐. 방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뿐인 어두운 부엌에서 아버님의 손을 잡고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. 네, 항상 감사해요, 아버님.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그 순간 마음만큼은 가깝게 닿아 있었다. 그리고 그 마음은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히 접어두기로 약속했다.